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구 경북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원석 삼선 의원이 어제 선출됐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다 예상했던 네, 일이죠. 관건은 지금 저렇게 생긴 분입니다. 기재부 차관을 지냈었고요. 3선인데 1차 투표로 마감이 됐고 송원석 의원이 60표. 그다음에 부산에서 뒤에 나도 원내대표 했던 이현승 의원이 16표. 그리고 친한계로 불렸던 김성원 의원이 30표를 얻었습니다. 이 표 분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어떻습니까? 일단 송원석의 60표는 그러니까 12월 12일 때는 두 분이 나왔잖아요. 권성동, 김태호. 예. 72대 34. 거의 뭐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다. 왜냐하면 이현승 의원이 16표를 가져가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표를 주신 분의 성향이나 이런 걸 대충 봤을 때 예. 이분이 이제 중립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친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보다는 윤에 가까웠겠죠. 뭐 이런 거 따져 보면 비율을 딱 해보면 그냥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16표 중 12표는 저쪽이고 4표는 이쪽이고 그냥 72대 34. 아, 그럼 친한계 이른바 이제 반친윤. 예. 요게 좀 그렇게 늘진 않았다.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평가를 하신다면 평가요? 평가할 게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냥 도로 친윤이죠 뭐. 도루친이. 네. 그리고요 권성동은요? 라는 울음이 생겨요. 권성동은요? 그러니까 저는 송원석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온 것까지야 도로 친윤이지만 지난 대선 이후에 있었던 그 과정에 있었던 5월 10일에 그 여러 가지 사안들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1년 지나면 다 잊어먹어. 적당히 뭉개고 가.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뭐 윤희석 대변인도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의 표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 뭐 72대 34면 60대 30대 16이면 이현승 의원의 표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분배를 하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로 친윤이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뭐 이 결과를 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없는 것 없죠. 같아요. 네. 이대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대로 가야 위기감이 있어서 이대로 가야 한다지.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할 것 같아요. 전당대 하고. 야 우리가 맞네. 전당대회 하면은 우리가 또 당권 먹을 수 있네. 비대위 체제로 안 가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니까 친윤계 지지를 받던 송원석 의원도 사실은 전당대회를 조기정당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볼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당은 혁명적인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영남에 계신 당원 국민들의 생각이 이분들과 같지 않을 텐데 예. 이 공천 받으면 그냥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 공천 받는 순간만을 보고 예. 지금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하는데 그 위기의 개념이 또는 그 차원이 일반적인 것과 이분들은 다른 거예요. 내 공천의 위기 딱 그것만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똘똘 뭉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발족시키잖아요. 예. 그럼 혁신에서는 당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의 변화와 개혁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냥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가 아니라 당원 속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지금 우리의 위기는 우리가 분열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다. 우리가 분열하면 우리의 기득권을 뺏긴다. 이거 지금 저 송원석 찍지 않은 46명 이 사람들이 당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뭉치자. 딴 얘기하지 말자. 김용태 자꾸 헛소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대여 투쟁이 우선이지. 우리끼리 지금 뭐 혁신 얘기할 때는 이러거든요. 지금 대여 투쟁할 게 뭐가 있어요? 그 투쟁을 어떻게 합니까? 107석 가지고 뭐를 할 거예요? 표결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의석 가지고? 몸싸움. 그것도 숫자가 안 되잖아. 의장실 숫자가. 점거. 굉장히 쉬운 거. 그냥 나오면 돼요. 그냥. 삭발 당식. 그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해요. 할 게 없네. 그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성을 밖에서 하냐 안에서 하냐의 차이인데 이런 투쟁 가지고 몇 달을 버틸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지도부가 얼마나 갈지도 별로 그렇게 안 본다. 그리고 누가 혁신위를 만드나요? 누가? 그러니까 혁신위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 지도부가 혁신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겠다는 얘기인데 혁신적이지 않은 사람이 무슨 혁신위를 구성한다고? 그 말이잖아요.
무슨 혁신이냐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당의 단합을 위한 재공천을 받기 위한 혁신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당이 바꿔야 된다고 목소리를 냈던 분들에 대한 압박으로도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다. 아니면 사실 뭐 그럴 수 있어요. 대충 이제 쇄신 요구나 혁신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뭉개는 약간 범퍼 역할로 그 정도 역할을 하는 혁신을 하나 근데 이제 세워놓고 예, 그 저희 당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윤 대통령 우리가 여당이었으니까 예. 권력을 많이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뒤에 윤 대통령 용산이 있으니까 이제 진짜 바로 했잖아. 바로 하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제 야당이 됐고 이제 점점 알게 된단 말이죠. 예. 결국 끝에 온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나 그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뭐 혁신이라는 어떤 그 옷을 입고 뭔가를 해보려고 신용은 할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자체들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왜 권성동을 얘기했냐면 저는 송원석 지도부의 뒤에는 권성동 지난 원내대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몸이라고 저는 보이기도 하고 국민들도 보기로도 달라진 게 없네. 또 친윤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네. 예. 해봤자 뭐 할 거야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그 멘트가 기다려져요. 뭐라고 할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지만 그 안에서 나머지 46명의 표가 정말로 어떤 목소리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인지. 최근에 김용태가 어떤 당원 투표를 안 하면 3차 개혁안 한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의미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외쳐봤자 뭐 할 겁니까?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오로지 딱 하나 변수가 7월에 시작될 특검을 통해서 본인들이 똘똘 뭉쳐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 그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대여 투쟁할 시간 없을 거예요.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 이 혁신위에 분명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이러한 분들 중에 한 분이 포함될 겁니다. 진짜로요? 네. 야 정말 죽이.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진짜 그건 우리 난인데. 당의 위기는 네. 분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우리 당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튜브에서 외롭게 우리 당의 입장과 단합을 얘기했던 그 유튜버들 한 명은 혁신위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장해찬 들어갈 것 같은데 장해찬. 장해찬. 네. 진짜로? 정말? 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인물이 없어요. 우리 이거 재밌네. 장해찬 들어갈 것. 장해찬, 박민영 이런 사람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젊은 사람으로. 아니 송원석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원내대표 되기 직전인가 된 다음인가 얘기할 때 당의 위기가 친윤과 거리두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거라는 얘기가 있지 않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위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진단이 다른 거죠.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2020년에 됐을 예. 때 그때 비서실장이었어요. 많이 교분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기재부 이제 고위관료 출신의 이제 그런 건 있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구 사정을 보는 겁니다. 거기 도전자도 많아요. 예. 지난번 3선 할 때는 김호진 차관이 국토부 차관이 내가 하겠다.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갈 뻔했어. 아웃될 뻔했다고요. 이 자리의 중요성을 너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국민의힘 중진 중에 그래도 조금 합리적이라고 얘기되는 분. 누가요? 약간은 온건한다고. 누가? 주호영 의원이 그래도 아주 이제 꼴통은 아니다는 소리 듣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분 측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구에서 거기가 대구 수성을이죠. 근데 워낙 그 강경 목소리가 많다는 거야. 하고 제가 크게 들리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 그건 아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건 거지. 그렇게 해도 거기서 못 가요. 네. 한 발자국도 못 가요. 수성은 김문수를 떨어뜨리고 김부겸을 만들었던 곳이잖아요. 네. 수성 갑에서 이분이 갑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그나마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많이 표출하는 대구에서도 예.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만 들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왜냐하면 당원이라면서 저한테 연락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분이겠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서정욱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배승희 듣고 고성국 뭐 나랑 가까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전화하는 거야. 윤 위원장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외부적인 환경도 그런 거죠. 뭐 예. 김건희, 윤석열 검찰,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내란 특검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압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 탄압 그만큼 좋은 방어막이 없어. 그 프레임으로 똘똘 뭉칠 거다. 네, 야당 탄압하면 할 수 있는 그 혁신이 뭐겠어요?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그거밖에 없어. 뭉치는 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어떤 가치가 형성이 되면 모르겠는데 가치가 제공천인데 거기에 무슨 명분이 있고 무슨 지지세가 붙겠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 하면 네. 한동훈 대표 나올까요? 그 전당대회 시기가 네. 지금 이제 혁신위를 해가지고 뭐 빨리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애매합니다. 일단 지도부가 없어요. 지금 비대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비대위가 굴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비대위원장만 있고 6월 30일까지. 그럼 지금 비대위 참석 멤버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예. 정책의장 이 3명인데 이 3명 갖고는 정족수가 안 되죠. 이렇게 6월 말까지 가고 6월 말에 김용태 관두면 2명 남고 예. 그 비대위를 먼저 구성을 해야 전당대회 공고라든 뭐든 뭐 이게 가는 건데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23년도에 있었던 이뇨한 예, 혁신이처럼 비대위가 아닌 또 다른 그냥 의사결정기구 하나를 만들겠다는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혁신형 비대위인지 예. 이뇨한식의 혁신인지 인지. 이걸 잘 모르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당대회를 그러면은 정말 7월이나 8월에 할 수 있느냐?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만약 비대위가 들어와도. 왜냐하면 수사가 들어올 거예요. 특검에서. 특검의 목적이 뭐겠어요? 특검은 한시 조직이라 목표가 구속일 겁니다. 피의자 불러서. 근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개헌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이 거의 다고 남은 예. 데가 여의도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세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준비를 한다고? 누가? 그렇네요. 뭐 특검도 있지, 내란 특검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에서도 사실 공천 개입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막 다방면으로 오는데 전당대회 하기는 또 애매한. 비대위 구성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오겠어요.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막 투쟁을 막 앞서서 나가가지고 뭐 정말 하다 못해서 우리 그냥 다 삭발하자든지 뭐 이런 걸 주도할 수 있는 정치력과 투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될 텐데 이걸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난관이 있다. 네. 물론 근데 또 외부의 압력이 이렇게 생기면 내부적으로도 똘똘 뭉치자 그러면서 막 고임으로 이제 강경파들이 전당대회를 열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돼요. 뭐 비대위원장 장해찬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72명 정도, 한 70명 정도의 친윤 그룹이 있고 뭉치자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땐 결국에는 특검이 내란 특검에 대한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정치 보복이고 야권 탄압이고. 예. 그러면 나머지 그 106명 중에 탄핵을 찬성 쪽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 쪽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니까 그래 같이 힘을 합쳐서 막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일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어떤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에 있어서의 친윤 그룹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이걸 그냥 정치 탄압이라고 같이 힘을 모아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좀 맞아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딜레마가 좀 있어요. 딜레마가 있죠. 이게 다른 거면은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들어오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공천 개입도 이거는 너무나 낯뜨거운 부분이거든요. 그쵸. 김건희의 어떤 뭐 육성 메시지가 있고 당시 공관위원장이나 지도부가 있고 했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지라고 해야 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사람이 틀림없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탄핵을 찬성했던 쪽은 그게 하나의 그 당내에서의 큰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인데 이걸 버릴 수는 없을 거라서 제가 가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도로 친윤이 된 상황이면 삭발할 각오로 분당을 해야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른바 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세신 메시지를 내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도로 친윤이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그 친윤이라는 호칭은 구주류를 말하는 거고 예. 윤 대통령과의 거리는 이미 좀 멀어졌다. 그 사람들조차 윤 대통령 재판에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가요. 예. 그러진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보면 그래도 몇 명이라도 갔어요. 한 명도 안 가요.
그러네. 다릅니다. 당의 뿌리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주류가 구친윤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특검 수사를 통해서 분화할 수밖에 없다. 누구는 아예 본회의장 못 들어갔고 예.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뭐 외국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 있다거나 이런 분들과 바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몰라서 못 왕성했던 들어간 건. 사람 들어는 갔는데 안 간 사람 예. 들어는 가서 본회의장도 보고 뭐 이거 했던 사람 이게 막 다 나뉘잖아. 표결은 안 한 사람. 예. 입장 이 네 명이 다 예를 들어서 용산객잔 그쵸. 맞는데 입장이 다 다르다. 그럼 한 목소리 낼 수 있겠어요? 그것도 생각해 그러면 봐야지. 근데 예를 들어 특히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공천 개입, 오는 예. 많은 분들이 뭐 지방선거에 사실은 현역 의원들은 어느 정도 또 다 영향도 행사하고 하니까 다 혹시나 나한테까지 오면 괜히 피곤할 수도 있겠다. 제가 또는 그 위험할 얘기입니다. 수도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그렇죠. 담을 치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친한계 쪽이나 일부 쇄신해야 된다고 하는 내는 메시지 쪽에서 이 그런 쇄신 메시지를 제대로 낼 수 있겠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도 좀 지금은 있네요.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정리가 돼야 뭐 쇄신을 하든 아니 줄을 서라. 예. 줄을 서라고 하기 전에 뭘 상황이 정리돼서 이제 줄을 서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도 아닌 거죠.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그렇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그래? 네. 안 돼. 개혁 쇄신 그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김민석 후보자 얘기나 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개혁 쇄신 얘기를 해야 국민의힘이 탈바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 아니 내공이 안 있어. 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10분 이상 떠들고 있어요. 아, 그러네. 안 내공이 있어. 된다니까. 홍원석 되는 거 보면 끝난 걸로 봐야지 뭘. 요거 하나 볼까요? 그 돌돌이 영상 있죠? 준비가 됐죠? 봐야죠. 한동훈 전 대표 인사할까? 나방을 요즘 하시는데 러시안 고양이가 좀 비싸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많네요 고양이가. 그걸 그거 맞네요. 매번 비싼 거네. 들으면서도 매번 아니, 들으면서 둘 다 비싼 거예요. 하나는 유기묘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엄청 저는 비싼 건데? 그다음에 털이 저 돌돌이로 또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근데 하면 좀 고양이 나아요. 털을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얼굴을 저 웃기려고 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얼굴 진짜로 한대. 얼굴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 털갈이를 뭐 하는지 아 털을 뿜는 수준으로 빠진다는 구독, 얘기가 좋아요, 있다. 알림 안 하신 분 해주세요. 그래요? 고양이는 털을 뿌려요. 맞아요. 아, 진짜? 예, 뿌려요. 털갈이 할 때. 그래서 아예 예, 저렇게 한다. 털갈이 할 때나 예, 옆에 예. 뭐 이렇게 만지고 자극받으면 털을 네. 뿌리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털이 강아지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 근데 얼굴을 하는 거는 저는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한다고요. 여기는 그 돌돌이 약간 웃기는 끈적끈적한 데는 묻어 별 있잖아요. 소질이 없어 저분이. 아. 뭘로 웃겨? 지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웃기려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게 그리고 저 아니에요. 라방을 잘 보시면 라방 하면서 정치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당원 모집도 많이 얘기를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고 당이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뭐 과자나 먹는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볍게 하면서 본인 메시지 전달한 통로로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당원 모집 내 얘기에서는 자영상을- 전당대회 나가는 건 아니냐. 네? 전 당원 모집 얘기를 하는 자주 종종 언급하는 걸 봐서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건 아니냐. 뭐 언젠간 나가지 않겠어요?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성립 여부 자체를 제가 불확실하다 생각하고 시기도 저는 예상을 못 하겠어요. 현재로서는 이번 전당대회는 일단 두고 보자. 아니 그 전제가 되려면 이번 전당대회가 언제 언제, 열리고 어떤 어떻게. 상황인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라방 제가 잠깐 봤고요. 지난 15일에는 그제죠. 50분간 라방을 하면서 통접자도 꽤 있고 조회수도 꽤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무조건 전당대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겠습니다. 예측. 선우가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열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게 이게 아니라 예. 한동훈 대표가 출마한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안 열 것 같아요. 한동훈에 달렸다. 네. 대단하다, 진짜. 당권 뺏기는 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또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만 하지만 당원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친윤 의원들은 지금 당권 뺏기고 말고가 아니라 본인들 배지를 떼냐 안 떼냐만큼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용산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